안녕하세요. 미래자동차학부의 이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 자동차 전기 파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수업한 내용 중에서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오메 법칙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 했어요. 오메 법칙. 그죠? I는 R분의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 첫 번째 전류와 두 번째 전압과 세 번째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기호로 I, 전압은 우리가 E라고 표기한다. 그 다음에 저항은 R이라고도 표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스몰 I로 표기하기도 하고, 이걸 E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V라는 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라지 R, 스몰 R로 표기도 하죠. 그죠?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죠. 암페어. 그 다음에 전압은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저항은 옴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오메 법칙, 이거 아주 중요한 법칙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전기 에너지의 본질이다. 그죠? 전기의 본질은 뭐다? 전류. 그죠? 근데 이 전기의 본질인 전류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죠? 전압이 필요하다. 그럼 이건 뭐야? 전류를 흘리기 위한 조건. 이랬어요. 전류를 흘리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건 뭐죠?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죠? 전류를 흘리기 위한 거는 전압이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급자 측에서 이걸 보면 되겠고, 이건 수요자 측에서 보면 되겠죠. 수요자 측에서 보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그죠? 전기 제어라고 그러죠. 공급자 측에서는 이 전압은 어떻게 할까요? 전압은 그죠? AC 220V나 380V로 세팅을 해놓죠. 교류 같은 경우는.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DC 12V로 세팅을 해놓죠. 그다음 상용차 같은 경우는 24V를 세팅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동 카트 이런 것들은 48V 뭐 이렇게 하죠. 최근에 전기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쪽은 전기 자전거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킥보드 이런 것들 48V 많이 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 고전압으로 가면은 이제 240V 이런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이런 차에서는 이렇게 쓴다. 이건 이제 공급자 측에서 세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자 측에서는 무조건 공급된 전기를 다 쓸 수는 없죠. 내가 필요한 만큼 쓰기 위해서 저항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부분에서 이거 되게 중요했죠. 거기서 두 번째 우리가 저항에 관련된 거 우리가 얘기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은 로우분의 A분의 L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우라는 것은 고유 저항, 즉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전기 재료를 선정을 할 때 전기를 잘 흘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유 저항이니까, 그죠? 물질을 잘 선정해야 돼요. 고유 저항이다. 고유 저항. 그죠? 그래서 은, 구리, 금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길이. 도선의 길이고요. 도선의 방면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를 잘 흘리려면 그죠? 재료 선정을 잘 해야겠죠. 어떤 재료를 선정해야 돼요? 그죠? 가급적이면 고유 저항이 작은 거를 선정해야 되죠. 그런데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구리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구리를 쓰더라도 어떤 거? 순수한 것이 저항값이 작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합금을 하면 저항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저항 덩어리 같은 거 만들 때 그죠? 여러 이런 것들을 합금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합금을 하면 저항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좀 중요한 거 뭐냐? 그죠? 네. 자동차에서 보시는 거. 부식이 되면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부식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요거 얘기했어요. 재료 선정 잘해야겠다. 두 번째, 가능한 한
도선의 길이는 어떻게 해요? 길이는 짧게 매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길이를 길게 매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동차 튜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길이는 짧게 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 단면적은 크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단면적. 자, 이곳이 단면적을 처음에 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해놨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기가 흘러들어가는 도선의 단면적들이 어떻게 해요? 작아져요. 어떤 것 때문에? 마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여기서 접촉 저항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식이라든가 접촉 저항의 문제, 이것은 자동차 고장의 거의 대부분 전기회로 고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저항값이 변화가 되는 것은 어떤 그 고유 저항, 물질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어떤 길이로 만들었느냐, 어떤 단면적으로 세팅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죠. 그런데 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한다. 그죠? 온도에 대한 저항값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때 온도와 저항과의 관계가 비례관계를 갖고 있는 게 있고 온도와 저항과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때 온도와 저항과의 관계가 비례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르죠. 이럴 때 쓰는 온도 소다를 PTC 온도 소다, PTC, 포지티브라는 거예요. 포지티브, 정특성. 그 다음에 요거 반대죠. 반비례죠. 이걸 네거티브, NTC 그래요. 부특성이다. 그죠? 네. 근데 우리 자동차에서는 이런 온도를 계측하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되니까 이걸 저항값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하면 뭐가 생겼어요? 온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서는 이 MTC 계열을 가지고 각종 온도 센서에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ATS, WTS, 그다음에 뭐 오토미션의 유온 센서, 그다음에 에어컨의 실내외 온도 센서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NTC 계열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 있는 구동 모터라든가 배터리 온도를 계층하는 온도 센서들이 전부 다 NTC 계열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어제 했던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항을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 접속했을 때, 그 다음에 저항을 어떻게 해요? 병렬 접속했을 때, 그죠? 이때 병렬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토탈 저항은 R1, R2, R3가 된다. 그 다음에 이때 병렬 접속했을 때 아래 토탈의 역수죠. 그럼 R1, R2, R3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어제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와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그죠? 자동차에서 고장 원인은 이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자동차에서 이제 어떤 도선의 저항 증가, 그죠? 저항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죠. 자동차의 기본 회로는 전부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병렬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전조등, 미등, 제동등 다 이렇게. 그죠? 배터리에서 나간 전기를 분할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부하를 쓰죠. 여러 개의 부하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로 쓰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그랬어요. 어느 경우에 도선의 저항값 증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전원도 켰어요. 이렇게 해서 12V 가해졌어요.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죠? 약해졌어요. 그죠? 불이 이렇게 강하게 켜졌는데 불이 약해졌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도선이 갖고 있는 도선의 저항은 얼마로 본다? 도선은 저항을 제로로 본다. 제로로 본다고 했어요. 도선에서. 그래서 이 전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부하가 몇 개였어요? 그죠? 한 개였죠, 한 개.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지금 부하가 몇 개 생겨요? 네, 저항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때 킬로이오프 2법칙, 네 번째.
길의 이기폭푸. 그죠?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죠. 1법칙이 전류법칙, 2법칙이 전압법칙에서 그죠? 네. 기전력의 합과 전압강의 합은 같다. 그래서 그 기전력은 12V 가해지는데 전압강은 12V가 가해지겠죠. 왜? 도선에서의 전압강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2V가 가해지는데 저항덩어리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의 전압강화, 여기서의 전압강화 두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이 전기 기전력의 합과 전압강화 합은 같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3V의 전압강화 생긴다. 그럼 여기 몇 볼트? 9V가 되는 거죠. 그래서 9V 가지고 얘가 켜지기 때문에 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그 미래자동차학부 학생들이 그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배선을 맬 때 그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배터리 쪽에서 시작해서 여기 이제 각종 휴즈라든가 스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쳐서 어떤 릴레이가 되던 또는 뭐 전구가 되던 어떤 이런 장치를 하나 달다고 했을 때 이 배선상에서 전압 드롭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배선에서 전압 드롭이 생기면 전압 드롭이 생기는 순간 이 본체에서 전압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V로 모터가 돌아야 되는데 9V로 모터가 도는 상황이 벌어지죠. 배선에서 전압이 드롭되니까. 그러니까 배선 맬 때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을 받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전부 다 열이 내열성 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친구는 12V를 가지고 12V를 가지고서 모터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배선에서 전압이 드롭 생기니까 9V 모터를 계속 돌린다. 결국 힘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만들 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선의 저항은 얼마로 본다? 제로로 본다. 제로로 보기 때문에 도선에서의 전압 강화는 있다 없다? 도선에서의 전압 강화 없다는 거죠. 그 도선에서의 전압 강화 생겼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배선 새로 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가.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제작하는데 자, 배터리가 있었어요. 그죠? 배터리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요거 DC 12V 배터리예요. 그죠? 자, 자동차의 구조물인상 이 차체는 뭐예요? 접지죠, 접지. 그죠? 쇳덩어리는 접지란 말이에요. 접지. 그죠?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쇳덩어리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차체와. 그죠?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플러스 부분에서 자, 휴즈를 하나 걸어쳐 나갈게요. 자, 회로를 보기 위해서 휴즈 하나 걸었어요. 여기다가. 그죠? 자, 메인 휴즈 하나 걸고요. 또 여기다가 휴즈를 또 스위치를 하나 걸을게요. 스위치를 하나 딱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휴즈를 하나 또 걸게요. 이렇게. 안전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휴즈를 이렇게 해서 또 휴즈가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따서 쓸 수 있겠네요. 여러 부분으로. 그죠? 네. 그죠? 이쪽 부하는 이쪽 스위치고. 그죠? 이쪽에서 이제 먼저 각종 이제 흘러나가겠죠. 이쪽으로. 또 분할해서 나가겠죠. 그럼 이건 휴즈 박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해서 휴즈를 타고서 스위치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스위치 들어와서 다시 휴즈를 탔어요. 휴즈를 타고, 자, 요것이 이제 갑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키 스위치라고 그럴게요. 키, IG ON 스위치라고 할게요. IG ON. 키 IG ON. 그죠? 자, 여기, 그럼 스위치를 넣으면, 자, 요거는 메인 휴즈고요. 메인 휴즈. 요거, 예를 들어서 30A짜리 쓴다고 치죠. 30A. 그래서 스위치 거쳐서 요거 10A짜리 쓴다고 치죠. 또, 그죠? 어떤 휴즈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상 걸어놨어요. 자, 요때 요 놈이 돌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모터를 하나 돌린다고. 모터가 될 수도 있고 전구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모터가 될 수도 있고 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따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구조상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커넥터가 하나 있어요. 커넥터 이쪽에. 그죠? 여기도 이제 여기도 커넥터. 여기도 하나 커넥터. 여기도 커넥터가 있고 여기도 커넥터가 있고요. 커넥터가 있네요. 암수 커넥터. 그죠? 이쪽에도 커넥터 중간에 커넥터가 하나 있다고 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형태라고 치죠. 지금. 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가. 자, 여기 12V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재는 게 이제 뭐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이 전압계잖아요. 전압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계. 그죠?
멀티캐스터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정 레인지 DC로 딱 세팅해 놓을 겁니다. DC로 세팅된 것을 저 차치하고 자 이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여기가 검정색, 여기가 빨간색. 저 그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그럼 몇 볼트가 나와야 돼요? 12볼트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재도 몇 볼트? 12볼트.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보면 몇 볼트 나와요? 12볼트 나오죠? 12볼트.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걸 스위치를 넣었어요. 스위치 넣었어요. 이렇게. 자, 키 스위치를 딱 넣었어요. 키 스위치를 넣는 순간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휴즈로. 휴즈 타고서 스위치 타고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모터를 돌려요. 그럼 모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윙 하고 돌겠죠. 그죠? 그럼 모터가 돌 거예요. 또는 그거 전구가 켜지든지 어떤 뭐 크락션이 켜지든지 그죠? 경운기가 켜지든지 이런 부하라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면 또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재보면 몇 볼트예요? 지금 현재 12볼트 나오죠? 12볼트. 그죠? 그럼 이렇게 재볼게요. 여기하고 여기 12볼트예요. 그럼 이렇게 재면요. 여기도 12볼트가 나와야 되죠? 왜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플러스 1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차가 12볼트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전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도선을 타고 나왔잖아요. 도선은 저항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도선의 저항은 얼마라고 했어요? 도선은 저항이 제로다. 그러니까 도선에 뭐가 없다? 전압 강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2V 전기가 여기로 얼마로 나와요? 12V 나오죠. 그죠? 전압 강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2죠. 그러니까 여기도 12V지만 여기도 12V죠. 그죠? 그럼 이 전기가 이렇게 타고서 휴즈를 타고 넘어왔어요. 휴즈 타고서 스위치 타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해서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오는 과정에서 그죠? 전압가가 있어요? 없어요? 전압가가 없잖아요. 그죠? 왜? 휴즈는 저항이 제로란 말이에요. 스위치도 일종의 저항이 제로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도선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 걸려요? 12V. 그죠? 자, 그럼 다시. 자, 여기는 0. 여긴 0. 여기도 0이가 되는 0. 여기 0. 0이 있고 0이니까 0. 그럼 여기도 0이죠. 그죠?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다 0이에요. 맞아요? 그럼 내가 전압계를 잴게요. 전압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볼트? 12V죠? 12V. 그럼 이거 이렇게 올게요. 이렇게 재고. 차치가 여기 몇 볼트? 12V죠. 여기 재면 12V. 여기 재면 12V. 12V.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뭐야? 전압가가 없죠. 0이죠. 맞아요? 이제 그럼 이렇게 재면요. 12V죠. 12V. 그죠? 이렇게 재면 12V. 그죠? 이렇게 재면 12V. 그죠? 이렇게 재도 12V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재도 12V죠. 이렇게 재도 몇 볼트? 12V. 도선에서의 전압 강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 어디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12V의 전압 강화. 그럼 밑에서 잘 볼게요. 이게 기전력이죠. 그죠? 공급된 전압이죠. 기전력은 12V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는 어디서 생겼어요? 한 군데밖에 해서 안 생긴 거죠. 전압 강화는 한 군데. 그죠? 그러니까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됐어요? 그럼 이건 이 회로는 좋은 회로예요. 좋은 회로.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냐? 이 전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여기 요 부분에서 저항이 생겼어요. 저항. 그죠? 요 부분에서 저항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저항이. 그죠? 왜 생겼어요? 이 저항은 왜 생긴 건가요? 파란색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이 전기가 왜 생긴 건가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원인. 그죠? 이런 원인. 그럼 뭐야? 온도에 대한 원인.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여기서 뭐가 생겨요? 전압가가 생기죠. 그죠? 여기 저항이 생겼으니까 전압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압가가 3V 생겼어요. 3V 생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키높이 2V 기전력과 전압강화의 합은 같다. 그럼 전압강화가 몇 군데에서 나? 부하에서 일어나는 전압강화는 오케이 괜찮아. 근데 도선에서 일어나는 전압강화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여하간에 여기서 3V가 생겼으니까 12V가 아닌 몇 V가 되는 거예요? 9V. 따라서 이 모터는 어떻게 돌아요? 아까보다 천천히 돌죠. 만약 이게 연료펌프였어 봐요. 연료압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맞아요? 얘가 기동전동기였어요. 그럼 기동전동기 돌아가는 힘이 특히 달라지겠죠. 그죠? 얘가 전구였어요. 그럼 좀 더 희미해졌겠죠. 얘가 소음기였어요. 눌렀을 때 소리가 약하게 나겠죠. 얘가 파워인도어 모터였어요. 파워인도어. 그죠? 유리창이 천천히 올라가죠. 얘가 와이퍼 모터였어요. 세게 닦아야 되는데 천천히 닦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얘가 냉각팬이었어요. 냉각팬. 그죠? 그럼 얘가 냉각팬이 분당 한 800rpm으로 돌아야 되는데 분당 600rpm으로 돌다 보니까 냉각 성능이 떨어지죠. 그죠? 자, 이런 모든 원인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게 만약 연료펌프라고 했을 때 연료펌프가 천천히 돈다고 그래서 연료펌프 맛이 갔네? 연료압력 측정해 보니까 연료압력이 한 5바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2바밖에 안 나온다. 연료압력이 떨어졌네? 그럼 연료압력을 펌핑해 주는 건 연료펌프겠네? 그럼 연료펌프가 불량이니까 연료압력이 떨어졌겠네 하고 연료펌프 새로 갈았어요. 그래도 증상은 똑같은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동차 고장의 대부분의 고장은 배선 트러블이에요. 왜? 자동차도 경제 원칙이 적용돼요. 비싼 거일수록 잘 고장이 안 난다. 비싼 거일수록 고장이 안 난다. 그럼 비싼 거일수록 고장이 잘 난다. 자, 모터하고 배선하고 어느 게 더 비싸요? 당연히 이가 더 비싼 거죠. 잘 고장 안 나요. 그죠? 이런 고장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배선 트러블이. 특히 오늘날 같이 전기차라든가 지능형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배선의 수는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럼 배선이 우리가 자동차에서 배선을 걷어내면 한 200kg 정도의 배선이 걷어진대요. 그죠? 그럼 그 많은 배선 중에 어느 배선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부식이 됐던, 접촉 불안이 됐던, 그죠? 그래서 그런 고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원인 때문에, 자, 킬로프 2법칙 저항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전하면 까먹는다는 거야. 여기서 합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저항이 생겼어요. 여기, 요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 2V를 또 까먹어요. 2V. 그죠? 그럼 2V 까먹으니까 여기 3V 까먹고 여기 2V 까먹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몇 V가 되겠어요? 그죠?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7V로 낮아져. 그죠? 그럼 7V라니까 더 천천히 돌죠. 그래서 최소 얘가 돌 수 있는 전압이 안 들어오면 아예 작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죠? 네. 단선과는 좀 다르겠죠. 단선은 아예 그 선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자동차의 배선, 지금 우리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학생들은 지금 자작자동차, 대학생 자작자동차를 나가기 위해서 그죠?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배선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배선 트럭. 그러면 배선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게 몇 볼트? 전압강화 몇 볼트? 그죠? 0볼트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면 몇 볼트예요? 요거 12볼트죠. 12볼트 부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저항이 없다라고 치면 그 저항이 없기에 자, 정상적인 경우에요. 정상적인 경우에 자, 여기에 12볼트가 딱 들어가는 거죠. 12볼트가.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12볼트가 되겠죠? 요거 12볼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측정할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몇 볼트예요? 0볼트죠. 12볼트죠. 12, 0. 전압계로 재면 12, 0. 그러니까 12볼트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재면 요거 12, 여기 12. 12니까 전압차가 얼마?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12볼트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선의 트러블을 점검하려면 배선과 배선 사이를 전압을 측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배선? 요 배선과 요 배선. 여기와 여기를 측정했더니 0V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 트러블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0V가 나와야 되죠. 여기도 배선이니까.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0V가 나와야 되죠. 여기도 0V. 이렇게 하면 0V. 이렇게 하면 12V. 0V, 12V. 그죠? 이렇게 하면 0V. 이렇게 하면 12V. 그죠? 배선과 배선에서의 전압 강화는 없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 재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그죠? 배선에서의 전압 강화는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배선에서의 전압 강화가 0이 된다는 건 배선은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이죠. 0이라는, 완전 0이라는 가정이죠. 그죠? 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죠? 측정해보면 약간 나와요. 약간. 그죠? 전압 강화가 약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한 0.8V 이내. 실무에서는 0.8V 이내에서 이내는 괜찮다. 라고 보는 거예요.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완벽하게 0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0.8 정도가 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V를 기준으로 봐서. 그죠? 소스 전압이 12V일 때 배선에서의 전압 드롭은 그죠? 한 0.8까지는 뭐 크게 용인해 줍니다. 그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나 이거 이상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조막 코일에 관련된 거 이야기했어요. 조막 코일. 이거 조막 코일이에요. 12V 받았어요. 12V 갖고 승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항 생겼어요. 그럼 여기 찍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10V밖에 안 걸려요. 여기는 12V, 여기는 10V. 그럼 여기서 2V가 드롭돼서 들어온 거죠. 그럼 점화 코일은 그만큼 뭐예요? 낮은 전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스파크가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배선 멜 때 특히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요 배선 같은 거, 또 요 커넥터와 커넥터를 접속했을 때, 그죠? 네, 커넥터가 이렇게 있어요. 커넥터가 툭빈짜리 커넥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어떻게 안에서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암수로 연결돼 있어요. 암수로. 그죠? 연결돼 있을 때 요 잭이 제대로 딱 껴져야 돼요. 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Y자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죠? 요때 요 부분에서 이걸 압착을 하잖아요. 압착하는데 압착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납땜을 해주면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접지 이런 부분, 요 부분에 나사를 꽉 조이거나, 그죠? 요 부분에 나사를 조이더라도 그 와셔를 집어넣고 동와셔 같은 거 집어넣어갖고 접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그 표면 자체를 좀 더 어떻게 할까요? 매끄럽게 가공을 한 다음에 와셔, 동와셔를 껴가지고 꽉 조립해 놓으면 그만큼 이 부분에서의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접촉 조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요? 자동차 튜닝할 때 접지 튜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동차에서 중요한 모든 전기들은 다 이렇게 흘러나가서 결국 뭐를 돌리고 표를 뭐로 와요? 접지로 오잖아요. 그 접지들이 중요하게 자동차의 중요 접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란 말이에요. 접지선들이 몇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뭉쳐지는 접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접지가 부식이 되거나 차체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 부분에서 접촉 저항을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부 다 이런 독립적인 회로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접지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한 접지 공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접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접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전압 드롭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압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예.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키로프 1버치 2버치까지 했죠?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꼭 여러분들 실무에서 차량을 제작할 때 이 부분은 명심해서 작성하고, 가급적이면 배선과 배선 사이에서 어떤 배선을 뽑을 때, 자, 여기서 요거 하나 더 여러분들 추가를 합니다.
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배선이 있어요. 자, 배선이 있어요. 그죠? 배선이 있으면 이 배선을 꼬을 때 어떻게 꼬아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배선을 가장 나쁜 버릇이 요 버릇이에요. 이렇게 하고 요걸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 두 개를 이렇게 그죠? 두 선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 두 선을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죠? 절연 테이프 딱 붙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대회 나가면은 자동차가 되게 험악한 상태에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전기 배선 하나가 딱 문제가 생기는 순간 차가 올 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계 구조물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돌아가요. 근데 전기 구조물은 100가지의 선 중에서 한 가지 선이 문제가 생겨도 올 스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선 꼬지 말고 어떻게 되냐? 배선은 이렇게 꼬는 거. 서로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잘합니다. 자, 이게 배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선을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양쪽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배선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 그리고 여기다 뭐를 해줘야 될까요? 네, 납땜을 해줘야 돼. 납땜 중요합니다. 납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선이 묶여졌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까요? 네, 화장실 갔다 와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잠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요. 지금 거기 줌으로 들어와 있는 로그인 상태는 계속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1분이니까 5시 1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